명청조 삼국시대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된 건데 명나라가 하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위나라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명나라가 밀고 내려와서 다 차지할 것 같으니 청조가 연합을 해서 위나라와 맞서는 적벽대전을 한번 치르자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권 내에 다양한 잠룡들이 활동하는 게 좋은데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여권 주자보다도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역시 자기 당의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날카로움이 떨어지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 차가 되질 않았는데 잠룡들이 설치는 거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정천의 민주당하고 이제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여 부대변인이 생각하기에 합당 제안은 플러스가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SNS에 29일 날에 이해찬 총리님과 만나기로 돼 있었다는 글을 한 편 올렸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그 주에 이해찬 총리를 만나는 일정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 만났을 거고 이해찬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의 이해찬 전 총리님의 행보 등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힘을 얹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크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의 이 합당 제언도 사실은 시기가 굉장히 적절했다. 지방선거 아니면 합당하기가 힘듭니다. 총선 앞두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리 싸움하기 때문에 절대 거의의 논의에 뭐 당원들이 주차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저희가 2014년에 김한길 안철수 합당할 때 그때 지방선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2014년 3월 1일 날에 대변인실 이제 당직자 간사였는데 김한길 대표 보좌관이 와가지고 지금 문자 쏘라는 거예요. 무슨 문자냐?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합당 기자회견이에요.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처럼 합당 제안이 아니라 합당 기자회견 발표죠. 합당 기자회견을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한다는 거였는데 친노 친문 정당 그리고 안철수의 새로운 정당 굉장히 이질적인데 합당 당원 투표하니까 합당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장동혁 대표가 유리할 거라는 거 똑같아요. 싸우고 있으면은 그냥 지금 당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일단은 통합하라는 게 거의 큰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합당 논의도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는데 이해찬 총리님 돌아가시면서 그 논의가 약간 묻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채로 묻혀서 합당 논의를 다시 하게 되면은 땅의 이 명분과 통합의 큰 뭐 이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뭐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여권 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이런 큰 분위기는 저는 약간 공감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어쨌든 이제 얘기했지만 뭔가 이제 공천 논의에서 이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의원들의 반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잡음이 커지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에서 민주당 여당 패널들이랑 여러분과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만나고 있지만 이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선웅 부대변인 처음이네요. 제가 지금 정말 지금 그래서 이게 묘하게 친명과 친청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약간 그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친명을 잘 헷갈리시는 게 친명 의원들이랑 대통령의 생각이랑 일치한다고 보면 안 돼요. 근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갈등의 최전선에 있어봤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선웅 그 부대변인의 해설은 여당이 아닐 때는 맞아요. 야당이면 가능한 해설인데 지금 당대표 위에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은 당대표가 제일 높으니까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지는데 여당은 당대표 위에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합당은 조금 껄끄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이현주 최고위원에게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정청래 대표의 그 합당 카드가 일종의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당권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소위 말하는 친명계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 자기가 이제 그 대표 자리를 이어가기 위한 세 가지 포석을 깔고 있어요. 하나가 요즘 어쩌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이렇게
경쟁자를 이렇게 보내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에 보내자. 그 지금 또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보내자. 이 얘기가 또 나오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묘하게 중앙무대에서 퇴출시키고 싶을 때 서울시장으로 보내야겠다라는 요 이상한 예, 만만한 자리가 아닌데 이상한 분위기가 자리인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보내자. 이게 이제 친명계에서 그나마 주자가 될 수 있는 한 명을 제거하는 이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불리했던 경선 룰을 바꾸는 것. 1인 1표제. 세 번째가 자신에게 좀 유리하고 우호적일 수 있는 당원 숫자를 늘리는 것. 이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우리 당에서도 보이는데 당내에 있는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안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지적권 포인트 그러니까 보면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당권이나 이런 거는 염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정청래랑 조국은 경쟁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당대표 하고 싶고 대권 후보 하고 싶어요. 조국 대표도 당대표하고 대권 후보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경쟁자라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조국혁신당 표를 땡기기 위해서 조국 대표를 데리고 왔다? 이거는 사실상 약간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현주 최고나 강동구 최고가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합당 명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절차나 방식을 어긴 게 없어요. 합당하자고 한 게 아니라 합당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은 하나도 없는데 이 절차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반대하는 거는 사실은 명분은 되게 약하고 실제 합당하게 되면 이게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권이나 이재명 정부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따져야 되는데 그걸로는 시비 거는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 토론과 수기를 붙이면은 이 합당의 명분과 시너지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속으로 올 것이다. 근데 그래서 나오는 게 미락설인 거잖아요. 일단은 당권은 내가 나가고 그게 지금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리고 거고. 그런 미락설이 약간 김민석 총리 측의 중심으로 뭔가 돌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미락설 자체가. 조국 대표가 왜 합당을 하겠어요? 당에 들어와서 주류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조국 대표는 지금 비례의원들 살려야 돼요. 그 살리려면은 당대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쉽게 말해서 만약에 미락을 했다고 하면은 이 미락이 여의도에서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지켜집니다. 굳이 했다고 따지면 해도. 명청조 삼국시대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된 건데 지금 명나라가 하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위나라 같은 거죠. 조국 대표는 신야성 하나 갖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강동에 이제 당을 갖고 있는 거죠. 다수당을. 근데 지금 명나라가 밀고 내려와서 다 차지할 것 같으니 청조가 연합을 해서 위나라와 맞서는 적벽대전을 한번 치르자 이겁니다.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것 게 하나가 있는데 그다음에 사이가 나쁠 거라고 보는데 사이가 좋아요.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조국 대표를 정치에 다시 불러들인 게 누구죠? 사면 복권해준 분이 명이잖아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임기 초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바로 사면을 해줬잖아요. 조국 대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도 같이 해줘서 보궐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권 내에 다양한 잠룡들이 활동하는 게 좋은데 특히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여권 주자보다도 조국 대표가 대통령에게 가장 좋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독보적으로 한동훈이 치고 나가가지고 1등 잠룡이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가 한동훈을 견제한 거고. 일단 대통령은 들이받았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나오면은 대통령이 견제하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잠룡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국도 잘 나가고 정청래도 잘 나가고 잠룡들이 대통령 견제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게 대통령한테 가장 좋습니다. 역시 자기 당의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날카로움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 차가 되질 않았는데 잠룡들이 설치는 거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제가 윤한 갈등을 선봉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조국 대표를 풀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참 그런 거죠. 계산대로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을 좀 견제해볼까 싶어서 김경수 지사를 풀어줬지만 김경수 지사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도 못했지. 조국 대표를 풀어줄 때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저렇게 밀월관계, 미락설이 나올 정도로 가까워지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계산을 못했을 것 같다. 지금은 좀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요새
SNS에 밤낮 없이 부동산 관련된 이제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약간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빨리 집 팔아라. 상수형님이 뭔가 SNS에 글을 많이 올려요. 무슨 심리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외롭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재명 대통령 내각을 봤어요. 장관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장관 중에서 이름이 안 행안부 떠올라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장관 중에 떠오른 이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경호 기재부 장관, 벌써 한 3명은 그렇게 탁탁탁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왜 임명한 정성호, 윤호중 아니요, 근데 그렇게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고. 안 떠오른다. 근데 안 떠올라요. 근데 그래서 유일하게 떠오르는 이름이 김민석 총리예요.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밖에 없구나 지금. 이게 왜냐면은 박찬대 의원이 처절하게 깨졌잖아요. 지금 내각에서 당에 어떻게 가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장관 중에. 그러니까 국민에다 대고 대놓고 그러니까 SNS에 이제 날린다. 예, 어디에다가도 자기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SNS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밤에 되면 특히 외롭거든요. 외로워서 많이 맞아요, 하시죠? 맞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네, 답답하면 맞아요. 이제 SNS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요. 이게 좀 대통령 외롭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민주당이 보면 대통령 열심히 일하시는데 외로울 틈이 아 없죠. 근데 요새 너무 약간 트럼프의 톤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게 공화당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계속 떠드는 거거든요. 민주당 아까는 DNA가 친명이 많다면서요. 아니 진짜 좀 신기해. 그래서 네. 아 그리고 대통령 흔드는 거는 사실은 더 잘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약간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제가 부동산은 또 관심이 그러니까 많잖아요. 전문가잖아요. 또.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멈추겠다 한 것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동산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잘못된 세금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메시지로 들려서 그때까지는 시장이랑 크게 영향을 안 미쳤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부동산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국 대통령이 언급을 했으니까 시장의 반응이 있고 그 시장의 반응이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흘렀느냐 안 흘렀느냐 이제 좀 있으면 답안지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답안지가 어떻게 될까? 약간 이제 거기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뭐 계곡 정비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5천 같은 어려웠던 이 성과를 달성한 경험으로 지금 SNS의 글은 한번 믿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막 국민의힘에서 시장이나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나 국민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한번 믿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시는 거라서 저는 이제 뭐 민주당 일원으로서 그 발언과 응원과 지지를 굉장히 하지만 선제 조건이 여러 있다. 공급론 위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으로는 시장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시장도 계속 공급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공급이라는 게 낮은 아파트가 공급돼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가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낮은 아파트 공급하면 되지 않냐. 키 맞추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분양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신축 아파트 공급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건축, 재개발 완화도 일단은 사업성 높은 데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업성 높은 데가 어딥니까? 강남이나 목동 이런 데 기다리고 있죠, 줄줄이. 그러니까 공급론으로는 절대 안 돼서 국민들한테 공급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를 설득하는 작업을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